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아빠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2022년 서울 빌라 폭등 1억으로 신축 아파트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빌라 투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올해 아파트 입주, 즉 입주량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입주량 자체가 5년 내 최저치다라는 그런 기사고요. 수치로 보면은 31만 9,165가구가 입주를 했고, 이 량은 전년 대비 해가지고 14.5%나 이제 줄어든 그런 수치입니다. 그렇죠? 2017년부터 봤을 때는 역대 최저치가 됩니다. 그래서 정부 역시 이런 공급 부족을 사실 좀 늦게나마 인식을 해가지고 3기 신도시 어떤 사전 청약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공급 방안들을 내놓고 있죠. 뭐 대선 공약에서도 몇백만 호 대규모 공급을 한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지만은 실제 이런 것들이 좀 가시권화되고 입주하려면은 10년 내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청약 시장 분위기는 내년까지 뭐 수도권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과열 양상을 지속할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내년 입주가 예정된 물량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올해보다 22%가 늘어나는 것은 맞는데요. 이제 서울을 보면은 오히려 입주량은 올해보다 14%가량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공급량이 그만큼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급 대책을 내놨고요. 그래서 그중 대표적인 게 이제 오세훈식 민간 재개발이고 이제 가장 좀 주목을 받는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거라고 좀 예상이 되는 그런 정책인데 요게 28일에 발표를 했죠. 28일에 발표를 했고 아마 선정은 27일에 했는데요. 요 발표는 28일에 했습니다. 신속통합기획이라 그래가지고 21곳을 선정을 했어요. 원래는 한 25곳 발표를 한다라고 했는데요. 예상치보다는 더 줄여가지고 1차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요거는 말 그대로 이제 1차고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발표를 할 거니까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보도자료가 12월 28일에 이렇게 나왔죠.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적용 민간 재개발 후보지 21곳 선정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도시재생지역 4곳을 좀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참조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 내용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제 주민 접수를 102곳 중에서 자치구 추천을 59곳을 했고요. 이 중에서 1차 발표를 이제 21곳을 한 겁니다. 나머지 이제 22년도부터 21년도에 이제 1차 발표를 한 거고요. 22년도부터 해가지고 25년까지 계속 발표를 할 겁니다. 한 5번 정도에 걸쳐가지고 계속 발표를 해가지고 앞으로도 좀 많이 남아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요게 이제 1차 선정지인 거고요. 아직 선정이 안 된 구역들 위주로 사실 내가 투자금이 좀 적다라고 하면은 그걸 우선해서 보시면 되겠죠. 아무래도 힌트가 다 나와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이게 지난 이제 5월에 나와 있던 보도 자료인데요. 매년 공모 추진으로 이제 25개 이상 구역을 발굴해가지고 25년까지 재개발 13만 원을 공급하겠다라고 하죠. 이제 5분의 1 정도만 발표를 한 겁니다. 그죠? 5분의 1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직 기회가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요게 이제 민간 재개발 1차 후보지 선정 결과입니다. 이 선정 결과를 보면은 이렇게 21개 구역을 각 구역별로 이렇게 좀 발표를 했고요. 잘 보시면 이게 괄호가 있죠. 이게 재생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도시 재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도시 재생 그리고 여기도 동작구에도 있고요. 관악구에도 있고요. 도시 재생 구역이 4개를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해제 구역이 있는데요. 해제 구역이 뭐냐면은 이제 과거에 재개발을 지정을 했다가 한번 해제가 됐던 구역을 요번에 다시 후보지로 선정을 했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은평구가 있고요. 이제 서대문구 일대, 뭐 금천구 일대 이렇게 해가지고 해제 구역도 3개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이제 21개 구역이 요번에 선정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후보지 선정일 다음 날이 그러니까 27일 날 이미 선정을 해 놓은 거고요. 그죠? 28일 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를 했고요. 요 법안이 이제 발효가 1월 2일부터 발효가 되니까
1월 2일 이전까지 내가 계약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1월 2일 이후에 내가 계약을 하게 되면은 요 조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요걸 피하려고 하면은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18제곱미터, 그 상업지역은 20제곱미터, 이제 공업지역은 66제곱미터 초과니까요. 이걸 초과하지 않는 것을 거래하게 되면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즉 실거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대부분 이제 주거지역들이 많이 선정이 됐으니까요. 뭐 한 5평 정도 되는 그런 원룸 같은 거는 사실상 거래를 해도 되는 거죠.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에는요, 계약만 이미 되어 있으면은 이제 소급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이 내용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즉, 토지 허가구역으로 지정 전에 부동산 거래 계약이 체결된 계약건에서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1월 2일 이전까지 하시면 되겠죠. 이번에 지정된 21개 구역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투기 방지 대책이 나왔습니다. 이 권리 선정 기준일은 이전에 요번에 이제 1차로 선정된 구역 같은 경우에는 9월 23일이라고 이미 고시를 했었죠. 그리고 미선정된 구역과 앞으로 선정될 구역들도 1월 28일, 22년 1월 28일로 이렇게 못 박아 버렸어요. 사실 이게 잘 납득이 가진 않는데 여튼 뭐 이렇게 고시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즉 이제 권리 산정 기준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후 시점에 내가 어떤 것을 거래한다 그래서 현금 청산되는 게 아니라 이 이후 시점에 지분 쪼개기가 된 것을 사게 될 경우에만 현금 청산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에 거래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건 이제 민간 재개발이니까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이제 구독자 사연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50대 초반 주부님께서 사연을 주셨습니다. 보유 부동산은 이제 서울에 실거주 중인 아파트 한 채가 있고요. 인천 송도에 투자형 한 채, 그리고 월세 목적으로 경기도에 작은 상가를 하나 이제 보유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이 종부세가 나왔는데 크게 부담이 되는 수준은 이제 아니라고 하셨고요. 이런 상황에서 여유 자금이 한 1억 정도 있으신 것 같고요. 이 자금으로 이제 소액으로 부동산을 또 투자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1년 전에 취업을 했고요. 현재 여의도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명의 투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사연 주셨고요. 네, 일단은 본인의 명의, 그쵸? 부부의 명의겠죠. 그래서 아파트 두 채를 이렇게 가지고 계시고요. 상가를 가지고 계시니까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 더 취득을 해서 보유세를 부담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미 자녀분께서 취업을 한 상태니까 자녀 명의로 취득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억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요번에 신속통합기획 발표를 했으니까요. 이제 관련된 내용으로 한번 지역을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예,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여기 이제 민간재개발 1차 후보지 선정 결과입니다. 요런 지역들이 좀 발표를 했는데요. 물론 이제 내가 투자금이 좀 많다, 실투자금이 현금이 좀 많다라고 하면은 요런 지역들을 보시면 되겠는데 현재는 1억 정도 있으니까 기존에 공모를 신청했던 구역들 위주로 좀 보시면 됩니다. 요번에 1차로 선정이 안 된 구역들 중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 구역 중에서 보시면은 요 가리봉 2구역이라고 있죠. 가리봉 2구역 바로 옆에도 신청한 구역이 있는데 그 구역을 조금 참조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구로구고요. 이제 재생으로 도시재생으로 검토가 됐던 지역이죠. 보시는 것처럼 도시재생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도시재생으로 검토가 되지 않았던 지역 대비해 가지고 관계부서 협의를 한 번 더 거쳐야 되기 때문에 사실 좀 허들이 있었었는데요. 여튼 요번에 선정된 결과를 보면은 도시재생구역이 한 4곳이나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약간 기우였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도시재생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해당 일대를 보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동 일대를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가 이제 과거에 이렇게 도시재생으로 검토가 됐던 지역이죠. 이렇게 벽화 그리는 그림 있습니다.
여기가 가리봉 2구역입니다. 요번에 선정이 된 구역이고요. 부지 면적이 그렇게 넓지는 않은데 이렇게 선정이 됐고, 요 맞은편에 보면은요, 바로 가리봉 1구역이란 데가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같이 요번에 공모 신청을 한 데예요. 요번에 1차에만 안 됐지 다음 차수에는 계속 추가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면적지보다 더 넓어요, 오히려요. 네, 보시면은 요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요. 요게 이제 구역 면적입니다. 참고를 하셔가지고 물건지를 잘 선정을 하시면 되겠죠. 네. 뭐 노후도도 일부 신축이 있긴 하지만은 뭐 재개발을 못할 정도의 노후도가 깨진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검토하셔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볼게요. 올해 아파트 입주가 5년 내에 최저치고요. 전년비 해가지고 14.5%나 좀 줄어들었습니다. 내년은 올해보다 입주 물량이 14% 더 줄어들 걸로 좀 보여져요. 서울 기준이고요. 신속 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가 이제 21곳이 발표가 됐습니다. 주민 접수를 이제 102곳을 했었는데요. 자치구 추천을 59곳을 받았고요. 1차로 요번에 21곳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금이 있다라고 하면 요 구역을 우선 하시면 되겠고요. 어렵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구역, 그리고 그 다음 구역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검토를 하시면 되겠죠. 이미 뭐 해답지는 다 있는 거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이제 발표를 할 겁니다. 즉 2025년까지 매년 25곳 내외 정도 지정을 할 거기 때문에 미리 좀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구독자 사연인데요. 이제 50대 초반이시고요. 2주택자이십니다. 그래서 1억으로 소액 투자 문을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보유세, 어떤 취득세, 양도세 등의 절세를 위해 가지고 직장인 자녀 명의로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고, D 신통구역 접수 구역 중에서 이제 검토를 하시면 되는데, 오늘은 이제 가리봉 1구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가리봉 2구역이 요번에 1차로 선정이 됐으니까요. 보통 재개발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인접 지역으로 많이 지정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보시면은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